안녕하세요. 보도부의 이슈 스케치 보이스의 박소향 기자. 백채원 기자입니다. 학우 여러분, 다들 개강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정신없는 하루를 늘 보내고 있다가도 우리 학우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지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학우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규방송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곧 봄도 찾아올 텐데 우리 학교 캠퍼스가 참 예쁘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학우분들께서 낭만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번 보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이스 주제는 저희 프로그램 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이 범죄와 관련해 재작년 상영된 영화 제목 역시 보이스니까요. 그래서 부제목도 그놈 목소리로 정해봤습니다. 대신 저희 보도부의 이슈 스케치 보이스와 이번에 말하는 보이스는 의도가 다분히 다른 목소리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개인적인 경험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열심히 구성해봤습니다. 특히 지금이 사회초년생,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 범죄가 성행할 시기니까요. 이번에는 이전 보이스와 달리 오프닝에서 주제를 언급하지 않고 간단한 힌트만 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주제인지 사건 브리핑을 통해 알아가 봅시다. 영국 시각 6일. 현지에서는 AI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척의 목소리를 조작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에 사는 39살 벤저민 파커 씨의 부모님은 아들인 파커 씨의 목소리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들의 변호사라고 사칭한 음성 위조범은 파커가 교통사고로 미국인 외교관을 숨지게 해 수감됐다고 말하며 AI로 위조한 파커 씨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위조된 파커 씨의 목소리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며 다음날 있을 법원 심리 전까지 2만 1,000 캐나다 달러, 한화 약 2천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커 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확신이 들어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냈죠. 파커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음성사서함에 30초가량의 메시지가 있었다며 전화기에 등록된 음성사서함 메시지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다 AI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라니 저는 말세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국내에서는 AI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없지만 글쎄요. 국내가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니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게 만들잖아요. 가장 일반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한 방법으로 스미싱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도 낚시성 문자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돈이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겁니다. 택배 문자, 인출 문자, 명절 문자 등 그 종류도 가지각색이죠. 저도 요즘 이런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정신없을 때나 당황했을 때 실수로 누르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이 문자를 친구한테 보여줬었는데 친구도 눌러봐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그러는 거 있죠? 클릭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게 정말 화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다시 보이스피싱 얘기로 돌아오면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우는 목소리로 자녀와 아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해당 음성본이 공개되며 큰 파장이 있었죠. 동시에 저렇게까지 사기를 치냐며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고요. 지난 14일 경북대학교에서는 예방활동 독려를 위해 내부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경북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240건이나 발생했고 피해 금액 역시 1억 8천여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 등을 사칭해 명의 도용 범죄에 연루됐다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누구나 써봤을 법한 중고거래 앱을 언급해요. 이 앱에서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했다. 그런데 당신이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 증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게다가 취업, 알바 등을 미끼로 삼기도 하죠. 아무래도 갓 사회에 나온 학생들인데 범죄에 연루되었다, 취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공기관 사칭으로 위력을 가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또 정신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혼자 있게 하는 것도 그들의 수법입니다. 녹음 중인데 타인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요. 판단력에까지 혼란을 주네요. 참고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피싱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한 범죄를 법적 용어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도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해외에서의 AI 보이스피싱 사례로 사건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AI 보이스피싱 검거 모델 탄생 소식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한국형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용의자 검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동안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모델을 활용해 음성 감정을 진행해왔다고 하네요. AI로 범죄를 저지르고 막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양면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건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적 정보를 전해주실 차례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함께 숙지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보이스 캐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범인들이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래서 예방이 되게 중요하고요. 보이스피싱이든 아니면은 뭐 문자를 통한 시도든 간에 금융 정보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절대 응하시면 안 되고요. 뭐 요청하는 게 있으면 응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결국은 금전적인 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의심스럽더라도 마지막에 현금을 뭐 인출을 해라, 금원을 보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전화를 끊으시면 되는 거고요. 경찰이나 검찰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계속 뭐 조사가 필요하다, 뭐 전화를 끊지 말라라고 하면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출석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저기 수사기관이면은 그럼 언제 나오세요라고 할 거고, 만약에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 전화상으로 요청하는 대로 따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예방책은 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연루가 됐다, 피해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제 사실 피해 사례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니까 어떤 기존의 뭐 인증서 같은 거 이런 거 다 폐기하시고 재발급하시고, 신분증 이런 것도 분실 신고해서 다시 재발급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금융기관에는 이제 피해 사실을 알려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서 사고 발생했다는 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면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당장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보상을 받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이 먼저고요. 대처 방안도 사실 피해를 보고 나면은 되게 당황해서 뭐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우선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여론은 단순히 분노가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침착하게 재현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생활 법률을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또 보이스피싱 범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예방책 역시 강화하길 바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송금되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경찰의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오늘의 보이스, 여전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관해 다뤄봤습니다. 결코 남일도 아니고 피해자를 탓할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꼭 의심하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흉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적하는 말이죠. 누군가 염원을 담아 소중히 모은 돈을 한순간에 탈취한 모든 범죄자들이 꼭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보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